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자에 아주 노자를 쫙 펼치면은 처음에 나오는 첫 구절 하나 가지고 한 시간을 했죠. 도가도 비상도라는 구절을 가지고 한번 그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 나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도가도 더 크게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뭐 다 하면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 그 문장이 지금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 다음에 여기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 어때요? 이렇게 갈지자가 있을 때 같이 있고 천지 있을 때 여기 만물 있고 예를 들면 도가도 명가명 비자가 아닐 비자 들어오고 여기 비자 들어오고 같죠? 이렇게 이런 문장을 뭐 반드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은 말 두 마리가 이렇게 같이 달려가는 것 같다. 말맞자에다가 병문이라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쪽 남방 뭐 초나라나 이쪽 계통의 그 문장이 아니냐 뭐 이런 설도 있고 그런데 뭐 그거는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그 초사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냐 이것이 그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이 도덕경은 이것이 사실은 하나의 문장이기 전에 하나의 시입니다. 이게 시고 아주 아름다운 운을 밟고 있고 그래서 1장을 한번 시작하기 전에 제가 중국말은 이 톤al 랭귀지 중국말의 특징은 어저께도 말했지만 내가 하나둘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중국말은 무슨 언어라고 그랬죠? monosyllabic language. 그건 뭐냐면은 한 음절이 하나의 음의 단위를 이루는 굉장히 발음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인 언어라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건 중국 언어는 톤al 랭귀지죠. 톤이라는 게 뭐냐면 톤al이라는 게 톤. 성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에도 MA면은 그럼 우리나라는 뭐 엄마 그럴 때 마면 마 하나밖에 뜻이 없는데 중국말은 이게 전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성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조가 이렇게 엮어지는 거. 그러니까 시도 그렇게 성조에 따라서 엮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높았다가 낮았다가 막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문장은 높은 데가 낮아졌다 다시 높아지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짜듯이 그렇게 시도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이걸 한번 1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중국말을 읽어볼 테니까 내가 뭐 이렇게 중국말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중국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또 장파오도 있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날 겁니다. 道可道非常道名可名非常名无名天地之始有名万物之故常无为观其妙常有为观其教此两者同出而异名同谓之玄玄之又玄众妙之门 멋있죠? 내가 대만에서 정말 대만대학 다닐 적에 우리 도가철학 가르치고 이런 선생님들이 정말 옛날 이런 창파오 입고 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강의할 때 참 듣기 아름답죠. 정말 듣기 편하고 옛날 중국 대가들 그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세대가 아마 제가 마지막 그런 옛날에 정말 중국인 기품이 있는 중국인들 그런 분들이 아주 이제 저쪽 대륙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피난 오셔가지고 대북에서 사셨던 그런 아주 북경대학, 뭐 남경대학, 중앙대학 이런 대가들의 마지막 훈도를 받은 그래도 세대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훌륭한 선생님한테 배운 것을 아주 저도 지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제 자랑은 그만하고, 이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 다음에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오늘은 좀 이 텍스트를 오늘 아무래도 띄워야 되니까 지루하더라도 이 텍스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도가도 비상도와 이제 병문으로 이건 어렵지 않죠.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문자 그대로 하면 이제 되겠죠. 도를 가도 도라고 하면은 그것은 항상 그러한 도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명가명 비상명은 쉽게 이해되시죠? 이름 지으면 그것은 항상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실은 명가명 비상명 할 때 앞에 명자는 이름이라는 것보다는 그 이름이 지시하는 사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용옥 그러면 김용옥이라는 게 뭡니까? 이름이죠, 지금. 김용옥이라는 게 이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김용옥 그러면은, 철학자, 머리 깎은 놈, 한복도 입었다, 장바오도 입고, 말도 이상하게 하고, 어떻게, 무슨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이름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어떤 많은 개념들을 갖고 있거든요. 김용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이름에 해당되는 김용옥이 과연 여기 있는 김용옥이냐, 그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김용옥은 전혀 그 이름만의 김용옥이고 나 김용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 지으면 그것은 항상 그런 이름이 아니다. 같은 얘기죠. 도가도 비상도나 그건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도 여기서는 뭐죠? 이름이라는 거? 모든 이름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언어의 세계죠.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나무라는 걸 지금 쳐다보고 계시지만 나무를 한번 보세요. 여기 나무가 있다면 저게 나무라고 그런다면은, 나무는 사실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무슨 녹색이고 이런 지금, 인상파가 지금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슈라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냥 점만 이렇게 툭툭 찍고, 세잔, 고호. 사실 그 나무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냥 그 물감만 이렇게 툭툭. 사실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도 나무라는 건 하나의 그런 감관으로 물감만 들어오는 거예요. 색깔만 들어오는 건데, 우리가 그걸 딱 찍어내서 여러분들 나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무라는 것도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 나무가 뭔지 몰라요. 나무라는 게 뭔지 모른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나무라고 이름 짓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명가명 비상명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전부가 뭐야? 이름으로 구성된 세계예요. 이름. 예를 들면 엄마 그럴 적에 어린애가 생각해보세요. 어린애 깐난애기 좀 기르시는 분 있겠죠? 그럼 어린애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하면은 어린애는 말이에요. 어린애는 그냥 뭉클뭉클하면 무슨 냄새라든가 그 젖에 닿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만 있을 겁니다. 그런 걸로 그 존재를 인식할 거예요. 그러면 뭉클뭉클한 경우만 딱딱 빨고. 그런데 인간은 그 어린애한테 점점 뭘 가르쳐요? 엄마 하고 엄마라는 이름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 애가 엄마라는 이름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는 그 냄새라든가 그런 건 빠지고 보기만 하면 엄마 하고 부른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돼버리면은 사실은 그 이름만 잘 속이면 사람이 속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 항상 그러한 이름이냐 이거야. 그게 아니다 그거지. 이름으로 구성된 세계가 뭔가 이게 픽션일 수 있다 그야. 우리가 이름으로 구성된 세계. 근데 도자는 이렇게 그 심오한 철학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처음부터 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가 보통 전번에 제일 첫 시간에 지난 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이 마왕태라는 분묘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마왕태라는 분묘에서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은 대개 이제 BC 2세기경에 분묘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곽점이라는 데서 곽점에서 죽간이 나왔다고 그랬죠. 곽점에서 이제 죽간이 나와가지고 대나무에 쓰여진 그 노자 텍스트가 나옴으로써 이것은 거의 그 BC 4세기로 이제 올라가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거의 우리가 이 노자를 생각할 적에는 지금 거의 BC 4세기 텍스트를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오늘날, 그러니까 모든 경전을 얘기할 때 오늘날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노자는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노자로 삼는 거를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냥 우리는 근본이다 그러잔 말이야. 근본. 우리가 오늘 보통 그 판본에 근본이라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은 근본으로 지금 우리가 노자 텍스트를 얘기할 때 오늘 우리가 항상 기준으로 삼는 판본이 보통 이게 왕필이라는 사람이, 왕필이라는, 중국말하면 왕비가 되는데, 왕필이라는 사람이 주석을 다룬 노자가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근본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이 여기 있는 이런 텍스트인데, 이 왕필이라는 사람은 참 재밌어요. 오늘 요걸 잠깐 아무래도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요 텍스트를 보시면은 잘 안 보시겠지만은 이 텍스트를 보면은 여기 큰 글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큰 글씨들이 이게 본 노자 텍스트고, 그 밑에 이 작은 글씨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글씨들이 왕필이라는 사람이 주석을 단 겁니다. 이 왕필이라는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 하면은, 3세기 초라고 말이에요. 3세기 초면 우리나라 삼국시대도 아주, 위에요. 아주, 초기거든요. 그런데, 이, 왕필이라는 사람이 산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말이죠. 이런 위나라 시대란 말이죠. 그럼 그러면 생각이 나는 거 있습니까? 위나라가 언제? 응? 삼국지? 오케이. 삼국지 어느? 조조의 나라죠. 이게 조조. 그 다음에 뭐죠? 삼국지 오나라. 이 세 나라가 우리가 삼국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국지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문열 선생이 쓴 삼국지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알지만은, 우리 때는 이제 월탄 박종화 선생이 쓴 그 삼국지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 오나라, 총나라, 위나라, 이 사람들이 싸울 그 시절 사람이란 말이에요. 왕필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조조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이고, 왕필이 이것을 썼을 때가 뭐 제갈공명이 뭐 그 출사표를 던지고 나가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게 왕필의 생물년대를 한번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냐면은 226년에 태어났어요. 226년에 태어나서 언제 죽었냐 하면은 249년에 죽었다고. 응? 그러면 몇 살이에요? 23살에 죽었죠. 그러면 말이죠. 지금 모차르트가 몇 살 때 죽었습니까? 뭐 31살 때 죽은 거로 아는데, 모차르트가 뭐 한 서너 살 때부터 음악의 재능을 발휘해서 30몇 살까지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남겼다는 건 사실 이해가 가죠. 천재성이라는 게. 그런데 어떻게 23살에 죽은 철학의 천재가 있을 수 있냐 하는 얘기. 응? 그거 한번 생각하기 좀 어렵잖아요. 응. 그러면 이 왕필이라는 사람이 자냐면 몇 살 때 이거를 썼을 것 같아? 생각해봐. 14살. 20살? 20살? 여기 15살? 이게 재미난 문제란 말이죠. 왕필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이 어마어마한 노자라고 하는 이 방대한 우주론에 대해서 인류 사상, 이 노자의 왕필주만큼 노자를 위대하게 만드는 주석도 없습니다. 물론 노자를 왕필 나름대로 많이 왜곡했다고 해서 비난도 많이 받을 수 있지만은 중국의 전 역사, 그 어마어마한 중국의 천재들이 많지만은 그 역사를 통해서 왕필만큼 위대한 주석을 노자의